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책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좋은 느낌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꼭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죠. 엄마건 배우자건 회사에서 만난 상사건 선생님이건 누구건 간에 잔소리하거나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알아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인상을 쓰잖아요. 이 말은 적어보세요, 여러분. 내게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내게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나 무시해? 무시라는 건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나를 안 봐?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더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막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날 좀 봐줘, 날 좀 봐줘 라는 뜻인 거죠. 뭔가를 말하려고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인관계를 좋게 하려면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된대요. 매일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알아주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알아주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나한테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막 나만 보면 막 뭐라 그래. 그럼 나는 그 사람 보면 이렇게 무시하고 싶잖아요. 연락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주지 못한 게 무엇일까? 알아주지 못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뭔가 칭찬할 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웠어. 너를 통해서 만약에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라면 너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나는 배웠어. 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나는 성장했다라고 확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정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알아줬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알아주게 되면 잔소리를 멈추게 된다고 해요. 우리는 또 이런 경우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나 너 좋아 라고.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쥐가 뭔데?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뭔가를 사려 깊거나 배려하거나 태도를 좀 더 좋게 하거나 격려하거나 베푸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몇 년 동안이나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라고 속상해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면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분노가 벌어질 무대 자체를 딱 막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질문. 내가 알아주지 못한 건 무엇일까? 내가 알아주지 못한 건 무엇일까? 만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전화해줘서 참 고마워. 이렇게 우리가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야, 내게 전화해줬구나.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를 기억해줬어. 고마워. 이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상대가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온전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안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행위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상대가 내 삶에서 갖는 가치를 알아주는 거래요.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 거 알고 있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죠. 적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면 기쁨을 느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면 기쁨을 느낀다. 네가 나한테 이걸 해주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고마워. 라고 하면 상대방은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간단한 알아주기라는 방법이에요. 알아주기. 며칠 만에 인간관계 전부를 상당히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다면 자기 희생. 이거 엄마들은 되게 많이 동감할 거예요. 엄마들하고 아빠들도 누구든 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 중에서 자기 희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내가 집을 청소하고 화초를 꼼꼼하게 돌보고 꽃꽂이를 하고 가구 배우를 싹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집이 근사해 보이도록 난 최선을 다했어. 온종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집이 변한 걸 몰라. 한마디를 건네기는커녕 눈치도 못 채는 거야. 왜? 남편이 직장일로 지쳐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시련과 고난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말하기도 바쁜 거예요. 격분한 고객이 이랬고 출퇴근길에 나 운전할 때 이랬고 상사는 나한테 이렇게 짜증냈고 마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하루 종일 나는 희생했다고. 왜? 너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한 거야 라고 쫙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힘든 일을 떠올리는 동안 아내는 자기가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잖아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내가 희생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짚는 거죠. 친구랑 점심 먹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나는 집을 청소하느냐고 바빴고,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화초를 돌봤고, 너무 바빴잖아. 나는 좋아하는 TV를 보는 대신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너는 왜 알아주지 못해가 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힘든 집안일을 했는데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알아주지 않아. 둘 다 앙금과 울분과 불만이 쌓이는 하루가 된 거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되게 전형적인 가정의 풍경이래요. 너무 흔한 풍경이래요. 공부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흔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악화되느냐? 원하고 욕망하고 고집하는 게 나를 알아줘 라고 하면 상대방 모두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 중에 저항하게 된대요. 왜? 둘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분노한대요. 그럼 둘이 원하는 건 뭐냐?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인정받는 거. 나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를 서로 원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은 나를 인정해. 나만 봐. 나만 인정해. 라고 하면 그 무의식 중에 저항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내가 협박당한다고 느낀대요.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은근히 칭찬받고 싶어 할 때 이때 느끼는 저항이래요. 이게 의식에서도 무의식에서도 계속된다는 거죠. 이 분노를 상쇄하려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된대요. 내가 꼭 인정받아야 돼? 내가 꼭 이 사람한테 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꼭 이거를 사랑받아야 돼?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잘했다, 훌륭하다, 멋지다 라고. 그 다음에 꼭 이 얘기를 듣고 싶다면 오늘 내가 이거 하냐고 고생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꼭 나를 안아주면 좋겠어요. 나 좀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아요. 뭐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죠. 라고 고맙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분노가 상쇄된대요. 빵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알아주지 못한 건 뭐지? 내가 오늘 내 감정을 알아봐주지 못했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면 기쁨을 느끼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만 돌보고 나를 알아주지 못했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잔소리한다, 인상을 쓴다, 막 자꾸 험상궂게 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매일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지 못한 건 뭐지? 라고 아주 좋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표 100개를 해도 모자란 바로 이 말을 기억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가치를 알아주면 기쁨을 느낀다. 스스로의 가치도 알아주고 인정해주시고 나에게 인상을 쓰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봐주면 상대방은 잔소리를 멈추고 사랑으로 변화될 거예요. 네, 사랑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게 사랑으로 계속 돌아가는 연습을 해요, 우리. 저도 여러분들이 더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사랑 그 자체가 되도록 계속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